과장, 왜곡의 대명사, 할인골 전투. 장고봉 전투에서 반자의 돌격에 개박살난 소련. 복수를 꿈꾸다가 기회를 잡는다. 휴전선 길이에 맞먹는 할인골 전선. 저 장대한 전선을 딸랑 23사단 하나가 담당하고 있다. 신규 편성 사단이어서 장비와 무기는 형편없었다. 애초 광활한 만주 전선을 지키는 관동군 전체가 겨우 27만. 심지어 정예 관동군은 몽땅 중일 전선으로 차출되어 빠졌다. 이런 때에 몽골과 안주국 사이에 국경 분쟁이 발생한다. 국경은 통상 산과 바다, 강을 경계로 한다. 만주와 몽고 사이에는 노문한이라는 산맥과 할흰골이라는 강이 있었다. 문제는 높은 고지인 노문한이었다. 감제고지를 점령하면 주변 저지대를 장악하게 된다. 군인이라면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다. 따라서 일본은 노문한 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국경선은 할인골이라고 주장하고 점거했다. 이에 몽골은 빡쳐서 국경은 노문한이라며 할인골을 넘어왔다가 작살났다. 일본의 주장대로 할인골이 경계가 되면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 수도원의 경우처럼 노문한 고지에 관측병만 주어도 이곳으로 공격하기 힘든다. 반대로 몽골이 차지하면 만주 깊숙이 감제되어서 일본에게 극히 불리해진다. 반대로 일본이 차지한다면 하라강 서쪽 깊숙이까지 감지할 수 있어서 특히 유리하기에 선점을 해버린 것이다. 참패한 몽골이 수련의 페를렌코 소장에게 얻어 터졌다고 일러바치자 1939년 5월 페를렌코 소장은 즉시 병력을 출동시켜서 하라강으로 돌격했다. 그리고 개박살 났다. 감제고지 노문한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보병으로 하라강을 공격하는 것은 무모하다. 일본 또한 하라강을 전면적으로 넘어가기 힘들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 전면적인 전쟁을 하려면 히로히토 텐노의 윤호를 받아야만 했는데 이게 대단히 힘들었다. 장고봉 전투에서 75연대 독단 공격으로 처리한 핵심 이유이기도 했다. 적이 월경에서 격퇴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기 위해서. 따라서 할인골 전투나 장고봉 전투에서 대규모 일본군이 국경을 넘어서 깊숙이 진격했다는 주장은 왜곡이라고 보면 된다. 페를렌코 소장이 할인골을 빼앗지 못하고 패퇴하자 살리는 주코프 상장을 동원해서 전면전을 펼치게 했다. 페를렌코 소장이 승리했다면 그에게 전투 지휘를 맡겼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소련의 가장 유명한 명장 주코프. 바로 그가 병력도 보잘것없고 장비도 형편없는 일본군 23사단 하나를 상대로 대규모 군대를 요구했고 스탈린은 주코프가 요구한 병력의 2배를 주었다. 소련은 이번 전면 기동전으로 만주 깊숙이까지 진격하여 일제에게 깊숙한 창을 찔러 넣어둘 계획을 세웠다.
통상국경은 피를 흘리며 쟁취한 병력 진출선이다. 한국의 휴전선이 대표적인 케이스. 슈코프의 기동작전은 아주 손쉽게 이루어졌다. 기갑부대에게 하루 80km쯤은 껌이다. 소련군 기갑부대는 독일에 비하면 허접하지만 일본 전차들에 비하면 그냥 씹어 먹는다. 관동군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애초 장비도 형편없는데 중일 전쟁으로 정예 부대가 다 빠져나간 상황. 소련군 기갑부대가 안주 깊숙이 기동전을 펼치자 일본군은 다급히 관동군 직할 2개 전차 연대를 투입했지만 허접한 일본 전차들이 압도적인 성능의 소련군에게 개박살 났다. 독소전에서 소련 전차들이 개박살 나는 상황보다 더 심하다. 소련 전차 부대의 빠른 기동전에 허접한 일본 포병부대도 개박살 났다. 이 놀라운 전공으로 슈코프는 즉각 대장으로 진급했다. 토브룩을 함락한 롬멜이 원수로 진급한 것과 비슷하다. 일본에게 남은 것은 반자의 돌격뿐. 소련의 대규모 기동전으로 포위, 고립된 23사단이 버티는 동안 7사단이 열심히 행군해서 지원을 오고 있었다. 그리고 제2, 제4사단도 추가로 지원을 오고 있었다. 없는 병력을 겨우 뺀 것이었다. 하지만 7사단 하나로 끝이었다. 소련의 명장 슈코프가 지휘하는 대규모 소련 기동군이 7사단의 반자의 돌격, 일명 대전차 총검술이라고 불리는 공격에 개박살 났다. 만주 깊숙이 진격했던 슈코프의 소련군은 기껏 7사단과 23사단 패잔병의 반자의 돌격에 개박살나고 다시 하라강 서쪽으로 패주했다. 일본의 2사단, 4사단은 필요도 없었다. 히로히토 덴노의 윤호 없이는 하라강을 도강해서 공격은 불가능하다. 일본 관동군은 하라강에서 진격을 멈췄다. 이를 두고 소련이 하라강에서 진격을 멈췄다고 둘러댄다. 소련의 명장 게오르기 슈코프. 스탈린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노문현을 넘어 만주 깊숙이 점령하려는 기동전을 펼쳤다가 일본 기갑부대, 포병부대는 개박살 냈지만 결국 일본의 증강된 사단 병력에 반자의 돌격에 개박살 났다. 사료는 왜곡, 과장이 많아서 참고용일 뿐. 소련이 노문현을 넘어서 대규모 기동전을 펼쳤다가 반자의 돌격에 개박살 나고 하라강 서쪽으로 패주했다는 팩트는 존재한다. 물론 소련이 일제에게 대승리를 거두고 소련의 주장대로 하라강을 경계로 정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이 전투의 대참패로 일본이 일소불가침 조약을 맺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는 황당한 주장도 존재한다. 태평양 전쟁을 위한 슈퍼전함 야마토는 약 2년 전인 1937년부터 이미 만들고 있었다. 애초 일본이 계획한 것은 시베리아가 아닌 대동아 공영권이었다. 이번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일제의 반자의 돌격인데 대전차 총검술이라고 까기만 할 뿐 일제의 필승 전술
반자의 돌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빨간 할인골이 일본이 주장한 경계선, 노란 선이 소련이 주장한 경계선이다. 나그네여, 하라강으로 카이멘 낚시를 오거든. 소련의 명장 듀코프가 압도적인 병력으로 일본 기갑부대, 포병부대 등을 개박살내면서 만추리아 깊숙이 진격했다가 오늘날 대전차 총검술이라고 조롱받는 일제의 필승 전술 반자의 돌격에 개박살나고 소련이 노문안이 아닌 할인고를 경계라고 주장했다며 정신승리 오지게 하고 있다고 전해줘.